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 학습해 볼 거예요. 그래서 총 우리가 오늘 3가지 활동을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선생님과 함께 내용 전체적인 것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본문을 분석할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학습 활동 2문제를 풀고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윤리적 소비 단원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건데요. 윤리적 소비 단원은 아주 쉬워요. 그리고 2쪽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이제 살펴보면 되는데요. 선생님은요, 집에서는 이제 막내예요. 그래서 막내인 나를 보는 관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이제 국어 선생님이니까 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으로서 나를 보는 관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친구들이 나를 보는 관점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나에 대한 정의가 다 달라지겠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과서에 보면은 윤리적 소비라는 게 나오는데요. 윤리적 소비를요, 생태적 관점으로 한번 정의를 해요. 생태적 관점에서 윤리적 소비가 뭐야? 또 정의가 달라지겠죠. 그 다음 또 2번째 단락에서는요, 환경적 관점에서 윤리적 소비가 뭐야?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윤리적 소비가 뭐니 하는 것이 나와요. 자, 그래서 주제는요, 생태적 관점, 생태적, 환경적, 경제적 관점에서 본 윤리적 소비, 이게 바로 주제예요. 그 다음에 갈래는요, 이제 신문 기사예요. 그래서 기사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먼저 표제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제는 없고 전문 있고 그 다음에 본문 3개가 있어요.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별히 이 단어는요, 아주 짧아요. 여러분들이 윤리적 소비라고? 뭐 윤리시간이야 뭐야? 이렇게 좀 헷갈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 제재를 잘 보면요, 여러분에게 앞으로 유용할 제재예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 공정무역, 그리고 여행에 대한 제재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사회 경영과를 갈 친구는 공정무역에 대해서 내가 더 조사하면서 좀 더 흥미를 가질 수도 있겠죠. 나중에 면접 볼 때도 제가 공정무역에 흥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계기가 고2 독서 시간에 윤리적 소비라는 단원을 배울 때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생님과 지금 배운 것들을 면접 때 이렇게 흥미를 가진 계기로 언급할 수도 있어요. 그럼 선생님 저는 이과인데요. 이과는 사회경영과 이런 거 아니니까 저한테는 상관없겠네요.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또 이제 보면은 이제 환경적 관점 얘기할 때 이게 이제 지구온난화 나오거든요.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 이제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육가공식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육가공식품이 이 육식이 이제 메탄가스 등을 온실가스, 메탄가스를 이제 발생시키므로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인공 단백질이 대안이다. 그럼 여러분 이과 갈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인공 단백질이 뭐지? 하고 더 조사할 수도 있고요. 탐구할 수도 있고요. 그럼 나중에 너 어떻게 이렇게 알았니? 그러면은 윤리적 소비를 배우면서 이때 언급된 지문 수업을 듣고 내가 좀 더 자료 찾아보았습니다 하면서 선생님이랑 함께 이 수업하는 게 또한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잘 본문을 세세하게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에 대해서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건 기사문이에요. 그래서 건강, 환경, 정의를 산다. 이것은 표제에 해당해요.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소단어는 건강을 산다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환경을 산다. 그 다음에 정의를 산다예요. 지금은 제목만 읽었을 때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다 읽고 나서는 아,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기사문의 전문에 해당돼요. 원래 표제가 있고 부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부제가 없어요. 그 다음 바로 전문이 나와요. 선생님과 함께 세세하게 한번 볼게요. 자, 윤리적 소비는 소비자 주체성을 회복하는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소비자의 권리인 동시에 소비자의 의무 또는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윤리적 소비란 소비자 주체성을 회복하는 운동이야 라고 해서 윤리적 소비의 이게 목적이에요. 소비자의 주체성. 뭔가 되게 거창하죠. 그래서 주체성은 개인으로서의 인간이 어떤 실천에 있어 나타내는 자유롭고 자주적인 능동성이에요. 주체성의 정의가 더 어렵죠. 그죠? 그래서 주체성은 그냥 스스로 행동하는 거죠. 능동적으로 타인에 의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선택해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거에 바로 주체성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소비자의 주체성을 회복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뭐 1+1 할인을 해. 그러니까 나는 사야지. 이렇게 어떤 타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율적으로 소비한다는 그런 관점을 바로 소비자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운동이야 라고 이제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 볼게요. 똑똑한 소비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따져 묻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세상을 만들고자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윤리적 소비의, 당연히 얘들아, 윤리적 소비의 주체는 누구예요? 똑똑한 소비자들이에요. 소비자들이 똑똑하지 않다면 그냥 저렴하면 멍하니 그냥 사게 되겠죠. 근데 윤리적 소비의 핵심에 똑똑한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대요? 사회적 책임도 물어요. 윤리도 물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개선할 것도 요구해요. 그 다음에 환경 오염도 시키지 마. 그래서 건전한 세상도 만들고자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소비 행위가 환경에 미칠 영향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소비자들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전문에 계속 볼게요.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윤리적 소비 운동 현상의 원인과 진행 상황에 대해 알아보자.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쳐놨어요. 윤리적 소비 운동의 원인. 윤리적 소비 운동이 일어났어. 근데 왜? 원인이 있겠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 원인을 우리 세 가지, 소제목을 세 가지로 살펴볼 거예요. 건강에 대한 관심 때문에 윤리적 소비가 일어났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지구온난화로 환경오염이 나타나서 윤리적 소비 운동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경제 정의를 외치면서 윤리적 소비가 일어났다. 그래서 원인을 세 개 띵띵띵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원인에 따라서 이 윤리적 소비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또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원인과 진행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돼요. 그 다음 이걸 학습활동에서 선생님과 함께 원인 세 가지, 진행 상황 세 가지를 학습활동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비문학과 달라요. 그래서 윤리적 소비는 참사리이다. 이게 바로 이 단락의 핵심 내용이에요. 두 개의 문단이 있거든요. 근데 각각의 문단을 쪼개기보다는 이미 이 소제목이 이 두 개의 문단의 중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소제목별로 한번 단락을 살펴볼 거예요. 자, 윤리적 소비는 참사리이다. 여러분, 참사리는요, 여러분 날개에 나와요. 그래서 건강한 육체, 정신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거 웰빙을 그냥 이렇게 또 한국말로 이렇게 다시 한 것 같아요. 그죠? 참사리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윤리적 소비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요. 보세요. 건강에 대한 관심은 경제적 소비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다. 그래서 아까 원인이 있었잖아요. 윤리적 소비가 일어난 원인 첫 번째가 나온 거예요. 지금 원인과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자 했는데 그 원인이 첫 번째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인식을 어떻게 바꿔왔니 하고 이제 나오겠죠. 식탁 안팎을 괴롭히는 각종 유해 물질과의 싸움은 오래 살려면 가려 먹어야 한다는 위기를 확산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죠? 지금 유해 물질이 너무 많은 그런 시대죠. 그래서 이제 음식, 내가 먹은 음식이 곧 나 자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가려 먹어야 되는데
선생님도 잘 뭐 가려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몸에 안 좋다는 거 알면은 100번 먹을 거 99번 먹고 좀 더 줄여 나가겠죠, 그죠? 자, 보세요. 먼저 동물에게 비윤리적인 호르몬제를 투여하여 이게 우유예요. 조제 우유의 생산량을 늘려왔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게 되었고, 비위생적인 양계 환경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다. 이는 행복하지 못한 동물에게서 건강한 식품이 나올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져 참다운 식품과 동물 권리를 묶는 계기로 발전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게 소비자의 그냥 무분별한 만약에 소비를 했을 때 이게 두 가지의 이제 위협하는 사례 두 가지가 나와요. 건강을 위협하는 사례겠죠? 두 가지 보세요. 첫 번째는 비윤리적인 호르몬제를 투여했어. 그랬더니 우유 생산량이 점점 늘어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우선시 되는 거예요? 소비자의 건강보다는 뭐가 우선시 되는 거예요? 지금 기업의 어떤 자본이 우선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자들이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비위생적인 양계 환경. 이건 닭이 크는 환경이 아주 열악하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거는 우리 KBS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함께 잠깐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흙 녹육 대신에 살충제를 막 뿌리고 닭에다가요. 그 다음에 열악한 사육 환경이다라고 해서 KBS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닭들이 이 좁은 우리에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이거를 보여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혹시 이게 저작권도 있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이 간략하게 내용만 소개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좁은 우리에 뭐 수백 마리의 이거 기사를 나중에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닭들이 다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리고 이제 흙 목욕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살충제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충제 달걀 사건으로까지 나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건강한 닭에서 건강한 달걀이 나오겠죠. 살충제 뿌린 닭에서 당연히 살충제 달걀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위생적인 양계 환경에다 우리 높아졌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밑줄 칠까요? 그래서 이런 인식, 행복하지 못한 동물에게서 건강한 식품이 나올 수 없어. 이렇게 이어져서 참다운 식품과 동물 권리를 이제 묶는 계기로 발전했다, 이 말이에요. 자, 전문가들은 결국 착한 소비가 안전한 밥상에서 출발해 공급자와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과 유통 과정에서 지켜야 할 올바른 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면은 착한 소비가 안전한 밥에서 출발해 공급자와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이래요. 자, 공급자와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은 뭔가요? 우리 앞에 나왔던 문장이에요. 앞에 나왔던 문장 뭐예요? 참다운 식품과, 그래서 아까 뭐 건강하지 못한 동물에게서는 건강한 식품이 나올 수 없어, 음식이 나올 수 없어 하면서 여기서 나오죠. 바로 위에 있는 문장. 참다운 식품과 동물 권리를 묶는 것. 묶는 계기로 발전했다 해서 불러불러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위에 있는 문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람직한 역할이 뭐예요? 그래서 참다운 식품의 의미. 참다운 식품이 뭐니? 그 의미와 뭘 고려하는 거예요? 동물 권리를 고려하는 거. 이게 공급자와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이야. 그 다음에 유통 과정에서 지켜야 올바른 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유통 과정에서의 약자에 대한 적절한 배려. 또 자리하기에 착하다라는 단어의 쓰임은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참다운 소비를 이거를 소비를 착하다라고 했어요. 왜 소비를 착하다고 했나요? 그게 여러분 알게에 있는 문제예요. 여기 나와 있죠. 왜 소비를 착하다고 했나요? 이거죠. 착한 소비가 뭘 제시하고 있대요? 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대요. 이게 답이에요. 왜 소비를 착하다고 했냐면 첫 번째, 공급자와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과 유통 과정에서 지켜야 할 올바른 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게 첫 번째 이유야. 그다음 두 번째 뭐예요? 유통 과정에서의 약자에 대한 적절한 배려도 있거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소비를 착하다라고 한 거야. 착한 소비라고 한 거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참사리를 선호하는 현상이 시장 분위기를 바꿨대요. 그래서 4가지 변화가 나와요. 선생님이랑 동그라미 4가지 치면서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 유통량이 증가했으며,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는 환경보호. 당연히 친환경이니까 환경보호도 따라오겠죠? 그 다음에 건강한 밥상 보급으로 사회적 지출을 낮추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적 지출을 낮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프면은 병원 가야겠죠. 지금 살충제 달걀을 먹었어요. 그죠? 건강한 밥상이 아니라 지금 살충제 달걀을 먹었어요. 그럼 내 병원에 가야겠죠. 그러면 그런 게 뭐예요? 지금 사회적 지출, 뭐 병원비 나가는 거 이런 거 다 지금 사회적 지출을 높이는 거겠죠. 근데 그 건강한 밥상을 보급함으로써 사회적 지출을 낮추는 계기도 됐고, 그 다음에 친환경 상품은 생산, 소비, 판매 주체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를 강하게 만든다고 이렇게 봤다. 4가지. 그래서 참사리를 선호하는 현상이 가져온 변화 4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봐둬야 되겠다. 이제 그 윤리적 소비는 참살이다 하는 부분은 생태학적 관점에서 윤리적 소비를 봤어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생태학적 관점이 뭐야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놔야 돼요. 생태학적의 뜻이 뭐니? 생태학적 관점이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말이 핵심이에요.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연히 얘들아,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죠. 그죠? 그러니까 2가지가 여러분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인간과 인간끼리도 다 연결되어 있고요. 인간과 자연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인간이 얘들아 자연환경을 파괴해봐요. 그래서 지금 뭐 지구온난화로 자연의 환경이 파괴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금 뭐 13년 만에 최악의 폭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후를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자연이 파괴돼서. 결국 자연을 파괴하면은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인간과 자연이 서로 묶여있어. 보이지 않지만 다 묶여있어. 여기 예를 들었죠. 환경 파괴의 대가가 인간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도 보세요. 내가 인간이 예를 들어서 뭐 동물이 지금 고통받고 있어. 그죠? 열악한 사육 환경에서 닭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너는 너다. 그냥 고통받고 있어요. 닭이 그냥 열악한 사육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닭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있으니까 결국 누구한테 돌아와요? 다 인간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 살충제 사건이 일어나서 인간의 건강을 파괴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간과 자연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중요해. 그래서 이게 생태학적 관점이에요. 그 생태학적 관점에서 지금 이 첫 번째 단락은 윤리적 소비를 이제 분석한 글이에요. 자, 지금 이제는 환경적 관점에서 윤리적 소비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환경 문제가 윤리적 소비를 촉진한다. 아까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뭘 촉진한다? 윤리적 소비를 촉진한다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환경 문제가 윤리적 소비를 활발하게 하고 있어 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볼게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는 직간접적으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제 환경에 대한 관심 때문에 윤리적 소비가 일어났어 하는 것을 이제 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회용품을 줄이고 지나친 포장재 사용을 지양하며 육가공 식품의 소비를 줄이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려면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야?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려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돼. 그리고 지나친 포장재 사용을 하지 않아야겠지. 그 다음에 육가공 식품의 소비를 줄이자라는 거예요. 자, 육가공 식품과 지구온난화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이해 안 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기사 하나를 가져왔어요. 지금 약 1달 반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육식을 못 줄이면 온난화가 가속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육, 소양의 트림이 또 가장 큰 문제고, 얘네들이 배출하는 그런 게 온실가스를 배출한대요. 근데 이산화탄소보다 대기 중에 농도는 적지만 86배 더 센 초강력 온실가스를 이렇게 배출한다고 해요. 그래서 고기 식단을 개선해야 이런 메탄 방출량도 감축된다. 그래서 뭐 인공 단백질 개발도 대안이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육가공 식품을 줄이는 게 지구 온난화에 대한 방지 대책이야라고 해서 두 가지. 윤리적 소비는 상대적으로 탄소 발생량이 적은 제품으로의 이동을 뜻한다. 우리가 아까는 참사리로서의 윤리적 소비를 봤죠. 생태학적 관점에서 윤리적 소비가 뭐니 하는 걸 봤어요. 지금의 윤리적 소비는 뭐예요? 이거는 어떤 관점에서 본 거예요? 이거는 환경적 관점에서 본 윤리적 소비의 정의예요. 지금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윤리적 소비가 뭐니 하는 정의가 지금 달라지고 있죠. 지금 환경적 관점에서 언급하기 때문에 환경적 관점에서 윤리적 소비는 이런 거야. 이렇게 이동을 뜻해. 친환경 제품이 뭐야? 친환경 제품이 뭐냐 하면은 여기 나오죠. 탄소 발생량이 적은 제품이 친환경 제품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대체할 만한 수단으로 자전거를 권장하고 육식보다 채식을 즐기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는다. 그래서 친환경 소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친환경 소비하려면 우리 지구 온난화에 대한 지구 온난화 방지하려면 우리 친환경 제품 쓰고 친환경 소비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첫 번째, 자전거를 권장해야 돼요. 그죠? 당연히 자동차를 줄이면은, 자전거를 타면은 당연히 환경이 또 보호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육식보다는 채식을 즐기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 나와요. 저탄소 지향이 지구와 자신의 건강을 함께 돕는다는 이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이동 거리를 줄여 유통 시 탄소 발생량을 줄이자는 지역 먹거리 장려 세 번째예요. 지역 먹거리 장려 정책 역시 좋은 본목이다. 친환경 소비에 세 가지가 나와요. 이거 왜 지역 먹거리 장려가 왜요? 만약에 서울에서 뭐 부산까지 가려면 아무래도 먹거리를 이동해야 되니까 트럭 같은 것을 사용하니까 아무래도 탄소 발생이 늘어나겠죠. 근데 그 지역에 있는 먹을거리를 내가 먹어. 그러니까 이거는 탄소 발생이 적어지고, 그래서 친환경 소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친환경 소비 세 가지까지도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현명한 소비자는 지구 환경, 지역 경제, 가계 경제, 가족의 건강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골라내는 사람이다. 현명한 소비자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문의 얘들아, 우리 기억나요? 똑똑한 소비자는 해서 똑똑한 소비자의 태도가 나왔죠. 똑똑한 소비자는 뭐 기업에 뭐 윤리를 묻고 있으며 해서 나왔죠. 여기서는 현명한 소비자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얘들아, 내가 그래 난 이제 생태학적 관점에서 윤리적 소비가 뭔지도 알았어. 그래서 이제 환경과 자연이 이렇게 조화를 추구해야 되겠어. 그 다음 환경적 관점에서도 윤리적 소비의 중요성을 알았어. 그럼 난 이제부터 윤리적 소비를 할 거야 라고 아무리 결심해도 소비자가 가진 정보는 극히 적죠. 유통 과정에서 이 기업이 탄소 발생을 많이 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양계 환경이 열악했을 수도 있어요. 소비자는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기업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왜냐하면 소비자가 가진 정보는 그렇게 적기 때문에 기업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소비자가 장바구니에 담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돼. 이게 기업이 해야 할 일이야 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기업의 윤리적 의무죠. 그죠? 양심상 이런 건 다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물론 이를 보완할 정부의 제도,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 아까는 이제 기업이 해야 할 일, 이거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정부가 해야 할 일.
그래서 제도적으로 또 개혁을 해야 돼. 제도적으로 막아놓으면은 내가 뭐 비윤리적으로 할 것도 윤리적으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소비자가 해야 할 일이라면, 소비자가 해야 할 일은 뭐 이렇게 다 고려해서 적절한 제품을 골라내야 돼. 그 다음에 기업은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야 돼. 그 다음에 정부도 제도 개혁을 해야 돼. 이렇게 나와 있죠. 얘는 다의적인 표현이다. 그죠? 경제 정의는요, 다의는요, 하나의 단어가 여러 의미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경제 정의의 의미는 굉장히 많아, 이 말이에요. 맞죠, 얘들아? 우리도 얘들아 보세요. 지금 윤리적 소비만 해도 어때요, 지금? 개념이 되게 많죠? 생태학적 측면에서 보면 이런 거야. 윤리적 소비는 이런 거야. 환경적 관점에서 보면 윤리적 소비는 이런 거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경제 정의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경제 정의는요. 근데 우리는 무슨 관점에서 볼 거야? 윤리적 소비의 관점에서 볼 거야. 그래서 윤리적 소비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경제 정의란 이런 거야 라고 이제 나와요. 경제 정의가 뭔지 봅시다. 윤리적 소비의 관점에서 보면 경제 정의는 그게 뭐래요?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낸 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으로 좁혀질 수 있다. 그래서 얘들아, 내가 낸 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가, 이게 바로 경제 정의예요. 윤리적 관점에서, 윤리적 소비의 관점에서 본 경제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구매하고 낸 돈이 당연히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생산하기 위한 과정에 참여한 사람에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관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 예가 나와요. 공정여행, 공정무역에 대한 예가 나와요. 한번 볼게요. 여행국가 주민들에게 이윤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공정여행이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자는 의도의 공정무역 제품을 선호하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그래서 여러분, 공정여행은요, 쉽게 말해서 현지인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여행이 뭐니? 그래서 여행자인 나뿐만이 아니라 여행지의 주민까지 모두가 함께 행복한 여행이 공정여행이다 라고 해서 나오거든요. 공정여행 10개명이 나와요. 뭐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소 이런 것을 이용한다. 뭐 현지인의 여행 경비의 1%는 현지의 단체에 기부한다. 이렇게 해서 내하며 소비한 돈이 현지인에게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공정여행이에요. 공정무역이란 생산자에게 보다 유리한 무역 조건을 제공하는 무역 형태를 말한다라고 그랬는데요. 공정무역의 대표적인 게 이제 커피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피 노동자에게 너무 열악한 조건으로 이제 페이가 너무 적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유무역에서는 그런 것이 됐는데, 이제 공정무역에서는 이 노동자를 더 많이 배려해서 이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이제 공정무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글은 뭐 아름다운 커피의 사무처장인 한수정 씨가 이제 쓰신 글을 선생님이 발췌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은 저개발국 농민과 선진국의 윤리적 소비자, 그래서 뭐 개발도상국의 노동자, 그 다음에 선진국의 윤리적 소비자, 그냥 소비자 아니에요? 윤리적 소비자죠? 이거 연결시켜주는 이런 뭐 연결하는 걸 이제 고민하고 있다 해서 그분이 쓰신 글을 선생님이 지금 가져왔어요. 그럼 보세요, 얘들아.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선생님이 그냥 밑줄 쳐놨어요.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죠? 50잔을 만들 수 있는 커피의 가격이 1,200원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엄청 저렴하죠. 근데 얘들아 보세요. 공정무역 상업커피의 1kg 가격은 약 3달러 내외래요. 비싸죠, 얘들아? 지금 야, 500잔 만들 수 있는데, 야, 20g 들어있는데, 지금 50잔 만들 수 있는데 1,200원밖에 안 하는데, 공정무역에 대해서 커피는 1kg이 3달러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자유무역보다 공정무역이 지금 가격이 더 비쌀 수 있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구매자 측에서 더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개발구 노동자에게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공정무역이거든요. 그래서 뭐 품질, 가공 방식에 따라 구매자 측에서는 더 프리미엄을 추가로 지급, 돈을 더 지급해. 뭐 유기 인증이 있다면 또 더 지급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성 농부를 채용해서 했던 그룹이면은 또 프리미엄을 별도로 또 지급하고, 돈을 지급하기도 해. 그러니까 공정무역의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자유무역보다 올라갈 수 있지만 그것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더 같이 상생하니까 그런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프리미엄을 더 추가로 지급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한 커피 매장에서 만난 땡땡땡 씨는 이 회사의 제품이라면 부끄럽지 않은 소비가 될 것이라는 믿음과 판단에서 기꺼이 지갑을 열었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내가 낸 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가, 이게 바로 경제정의잖아요. 윤리적 소비의 관점에서 본 경제정의였잖아요. 이 회사의 제품이라면 내가 지갑에다 내 돈을 써도 나는 부끄럽지 않은 소비가 될 거야 라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돈을 쓴다라고 했죠.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나,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검색해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선생님이 한 예만 들면은 예를 들어서 제너럴 바이어라는 기업이래요. 뭐 예를 드는 거예요. 실제 있는 기업인데요. 뭐 선생님이 뭐 관계는 없어요. 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이제 지인 없고요. 여러분에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이 뭔지 설명해주기 위해서 그냥 찾은 건데요. 제너럴 바이어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체가 불편한 장애우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물건들을 생산한다고 해요. 이 제너럴 바이어라는 기업은요, 똑똑한 소비를 말하다라는 그런 영상에 나오는 건데요. 뭐 100만 달러를 벌고 35개국에 이렇게 수출을 하는 또 그런 기업이라고 해요. 요즘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이렇게 소비자들이 아, 이런 기업이구나, 이런 기업이라면 내가 기꺼이 지갑을 열겠다라고 해서 더 많이 이렇게 선호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공정무역 제품은 그동안 판매자와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누려왔던 이윤 배분을 새롭게 환원하는 방식이기에 정의롭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경제 정의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어. 얘네는 어디까지 경제 정의를 보냐 하면은 해서 이제 나와요. 한번 볼게요. 전문가들은 윤리적 소비 관점에서의 경제 정의를 원료와 생산체계, 기업 정신은 물론 상품의 이면성에 담긴 정치,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 정의의 범위를 이렇게 정치,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중심에는, 꼭지점에는 현재의 행위가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것을 위해서 이렇게 정치, 사회적 영향까지도 고려하는 게 경제 정의야라고 해서 경제 정의의 범위를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단어는 학습활동 두 문제가 아주 간단해요. 이미 선생님과 함께 다 했던 거라서요. 밑줄만 치면서 넘어갈게요. 자, 먼저 원인을 찾아 적어보자예요. 선생님이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참사리로서 윤리적 소비, 이것만 쓰면 돼요. 건강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구온난화 문제에서 시작했어. 잠깐만요, 좀 지울게요. 지우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윤리적 소비는 소비자가 구매하면서 낸 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했어 라고 하죠. 그 다음 윤리적 소비의 특징은요,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본문 할 때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치면서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선생님이 본문에서는 지금 4가지를 했거든요. 친환경 농산물 소비 증가했다, 환경 보호됐다, 그 다음에 건강한 밥상 보급으로 인한 사회적 지출이 감소했다, 그 다음에 생산, 소비, 판매 주축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4가지로 끊어서 했거든요. 여기 지금 3가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든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윤리적 소비의 특징이 탄소 발생량이 적은 제품을 소비하는 게 윤리적 소비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산자와 소비자 간 이동거리를 단축해서 유통 시 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것,
그 다음에 경제 정의에서는 윤리적 소비의 특징이 뭐였어요? 공정 여행, 공정 무역 제품을 선호하는 것, 그 다음에 이윤 배분을 새롭게 환원하는 방식이고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소비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